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5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51일차고요. 네, 기브앤테이크 좋죠. 읽을 때마다 좋고요. 이거 끝나면 부자의 그릇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309페이지고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하다가 오늘 어제도 잘렸어요. 내용들이 좀 길어서 오늘은 그 뒷장까지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볼게요. 다섯 번째 줄에 갤런은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들을 돕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딜로이트에서 임원이 되려면 보통 12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지만 갤런은 그보다 빠른 9년 만에 임원이 되었다. 30살에 딜로이트 역대 최연소 임원이 된 갤런은 현재 인적 자본 컨설팅 업무 담당 임원으로 그가 미국 및 글씨가 그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이끄는 사업 분야는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한 동료는 그가 동료들에게 자주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한다고 했다.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한다. 갤런은 딜로이트의 미국 및 전 세계 인적 자원 변화 업무의 책임자로서 제2네트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딜로이트의 공식 지식 경영 기술과 과정으로 만들었다. 한 분석가는 존경과 경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쁜데도 분석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당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갤런은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기를 주저했다. 몇 번이나 계속해서 묻자 그제야 관대하게 행동한 것이 딜로이트에게 성공한 비결이라고 인정했다. 관대하게 행동한 것이 딜로이트의 성공 비결이다. 관대해지자라는 거야. 관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관대해질까요?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됩니다. 관대하는 거 누가 몰라요. 칭찬하는 거 누가 몰라요. 맞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누가 몰라요. 알죠? 관대해지는 거 알죠? 그래야 성공하고 부자가 된대요. 머리로만 알아요. 실제 나의 신념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 신념이라는 거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있는데 그것을 아주 저항을 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죠. 저항을 해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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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고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없애야지만 서로에게 관계가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서로 너 때문이야. 그래서 서로 투사하죠. 저도 투사했었고요. 그분도 저한테 투사를 하고 같이 투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세상을 거기에서 내가 보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네 거니까 네가 찾아라 그러면 안 되고요. 옛날에 저도 그랬는데 넌 나한테 투사하니까 네 거 네가 찾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책 나방에서만 하는 거고 예전에 저도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상담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소를 하면 좋아집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냥 대화를 할 때는 그런 대화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아니면은 들어주고 있다가 마지막 그 포인트가 딱 나올 때 이제 그럴 때 얘기를 좀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관대해진다는 거죠. 관대하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관대해져야 되는데 관대하려면 내가 어, 그만큼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내 신념에서 내가 해결이 돼서 재맥락이 돼서 내 안에 돌덩어리들 뭉쳐있는 에너지가 없어져야 돼. 내가 믿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보고 실망을 해도 내가 나에게 실망이라는 단어를 내가 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실망이라는 안경을 써서 세상에 다 모여 실망스러운 일로
해석을 해요. 내가. 어떤 분이 어제도 새벽에 이렇게 문자가 왔던데, 보는 게 관점이 긍정적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내 세상에서 내가 본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관대하게 행동한 것이 딜로이트에게는 성공한 비결인데 대단한 의식이 높으신 거죠. 이런 분들은. 그렇죠. 신념이 그래도 누군가에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신념들이 또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릴리안 바오와 제이슨 갤러는 둘 다 기버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기질이 같은데 왜 바워는 성공하지 못하고 갤러는 성공 가도를 달린 것일까? 기질은 같은데 실패한 기버와 성공한 기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언뜻 성별 차이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핵심적인 차이가 될 수 없다. 릴리안 바워는 남녀를 불문하고 흔히 기버를 괴롭히는 세 가지 중요한 함정에 빠졌다. 그녀는 사람을 너무 신뢰했고 과도하게 공감했으며 지나치게 소심했다. 이 장에서는 제이슨 갤러 같이 성공한 기버가 어떻게 그런 위험을 피하는지, 그리고 릴리안 바워 같은 기버가 이기심이 전혀 없는 행동을 벌임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보려 한다. 만만한 혹으로 전략하는 것은 만만한 혹으로 전락하는 거야. 그거는 기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다. 이제 여기에서 기버가 타인과 자신을 모두 돕는 성공한 기버의 접근 방식을 선택하면 남을 지나치게 믿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 또한 그것이 기버에게 익숙한 몇몇 접근 방식을 재구성해 타인에게 과도하게 공감하거나 지나치게 소심해지는 지뢰를 밟지 않게 해준다는 사실도 입증할 것이다. 상냥한 악마와 무뚝뚝한 천사. 그러니까 기버에게 익숙한 몇몇 접근 방식을 재구성해서 타인에게 과도하게 공감하거나 지나치게 소심해지는 지뢰를 밟지 않게 해준다는 사실.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상냥한 악마가 있고요. 무뚝뚝한 천사가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냥한 천사를 기다리거든요. 근데요, 상냥한 척 하면서 속에 악마 들어있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상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뚝뚝해도 속 안에서의 그 에너지가 이 진짜 너그러움과 자상함을 이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겉에선 그런데 참고. 그래서 착한 척 하지 마라. 그럼 병이 든다는 거죠. 착한 척 하는 거. 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한 척 하지 말고 상냥한 척이 아니라 진짜 상냥해야 되고요. 그잖아요. 상냥해야 되고 그냥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너그러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지만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볼게요. 우리는 일장에서 고철상 노동자를 만나러 직접 차를 몰고 갔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엄청난 보상을 받은 투자 전문가 페터 오데를 만나 보았다. 피터도 성공한 기보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전이던 과거에는 테이커에게 몇 번 이용당했다. 그는 22살 때 극악무도한 회사에서 자문가 일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은퇴한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보험, 영업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다. 주말까지 일한 덕분에 연간 6자리 숫자의 실적을 올렸지만 그에게는 고작 최저임금인 주급 400달러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 회사에서 일하던 3년 가까운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그 사람은 몹시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공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더 뽐낼 수 있는가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뽐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설까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자동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래요. 아니야, 그래, 네가 인정받아야 돼. 라는 거는 인식을 하지만 그게 또 안 그렇다는 거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인정받는 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를 놓아야지만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언젠가 한 고객이 피터의 서비스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바구니를 보내자 사장이 내가 사장이니까 이건 내 거야 라며 가져간 적도 있었다. 피터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결국 그는 독립해서 혼자 투자 자문가로 일하기로 했다. 혼자 일한 첫 해의 그의 수입은 4배로 뛰었지만 그로부터 5년 후 또 다른 테이커에게 이용당했다. 브래드는 친절하긴 해도 일솜씨는 썩 좋지 못한 친구였다. 어느 날 브래드는 다음 주부터 다른 일을 시작할 거라며 피터에게 자신의 고객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도록 이틀 동안 피터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게 해달라고 했다. 피터는 기버답게 브래드를 믿고 그렇게 해주었다. 그는 브래드의 고객을 인수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그들과의 관계를 구축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피터는 고객을 서서히 잃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예전에 브래드의 고객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터는 브래드가 다시 투자 자문가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브래드는 피터에게 넘겼던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그저 자신이 다시 이 업계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은 다시 그에게 자기 일을 맡겼다. 브래드는 피터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수많은 고객을 훔쳐간 것이다. 피터는 거의 1만 달러 가까이 손해를 보았다. 피터가 처음부터 브래드의 이기적인 성향을 알아봤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터다. 그런 이유로 기본은 남에게 혹으로 비춰진 다는 거죠. 기본은 남에게. 근데 기본은 남의 장점만 보려는 경향이 강해 모든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실수를 저지른다. 한 연구진이 신원 도용이나 신용 사기를 비롯한 각종 사기 피해를 본 적이 있는 미국인을 분석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테이커보다 기버가 2배나 많았다. 신용 사기 피해를 테이커보다는 기버가 2배나 많았대요. 피해를 본 적이. 그중 상당수가 테이커를 믿은 결과로 빚어진 직접적인 결과였다. 친구의 자동차 대출에 연대 보증을 서줄 만큼 마음이 좋은 한 기버는 친구에게 신분을 도용당했다. 그 친구는 기버 몰래 신용카드 3개를 만들었고 5년에 걸쳐 2,000달러를 훔쳐갔다. 사기와 착취를 피하려면 테이커와 사기꾼을 기버와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기꾼과 기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버는 누가 자신을 조종할 가능성이 큰지 알아야 자기 방어에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실제로 테이커를 알아볼 수 있을까? 기버와 테이커를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세세한 부분까지 잘못 판단한다는 뜻은 아니다. 말콤 글레이드웰이 블링크에서 지적하듯 사람들이 내리는 순간적인 판단은 많은 경우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다. 사람들이 내리는 순간적인 판단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한데 가끔은 누가 열정적인 교사인지 외향적인지 세일즈맨인지 어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은지 한눈에 알아본다. 그렇지만 누가 기버인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한 연구에서 경제학자들이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 가까운 친구와 낯선 사람의 이타적인 행동 및 이기적인 행동을 예측하게 했다. 먼저 친구와 낯선 사람들은 각각 10%와 30%의 가치가 있는 토큰 신계를 받았다. 토큰 신계.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끼리 그리고 하버드 대학 학생들과 함께 나눠 가져야 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은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그들이 얼마를 줄지 예측할 때 그 정확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그들은 친구가 낯선 사람보다 더 많이 줄 거라는 점은 제대로 예측했지만 마음 좋은 친구가 이기적인 친구에 비해 더 많이 줄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것은 심각한 실수다. 이타적인 친구가 이기적인 친구보다 결국 더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호혜 방식이. 근데 저는 여기서 한마디 또 이제 말씀을 좀 수다를 좀 떨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기꾼을 구분을 못한다. 사기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성공한 기버도 사기당한 경우가 많더라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의식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식이 좋아져도 내가 전에 사기를 쳤어. 친 경험이 있어.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 경험을 해요. 근데 내가 사기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뿌렸던 거는 걷어지잖아요. 내가 뿌린 게 걷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의식이 좋아지잖아요. 내 의식이 좋아진 상태에서는 내가 사기를 치지는 않았으면 사기는 안 당할 거예요. 어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내가 의식이 좋아진 상태에서는 또 사기당하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스탑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스탑이 되는 어떤 경우이든 스탑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의식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념이 있잖아요. 나는 요런 유형의 사람이 좋아라는 신념이 있다 보면 그 사람 뒤에 있는 뒷배경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믿는 대로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상을. 그게 아니라 의식이 내가 달라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신념대로 믿고 보는 것보다. 그래서 성공한 기버도 사기당한 경우가 있는 게 어, 전에 지금 착한 척한다고 전에도 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착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착한 척하는 거죠. 착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전에는 더 악한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어, 악한 인상, 악한 성격, 악하게 했었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하다, 선하다라는 기준도 없어요, 사실은. 그쵸? 그냥 내가 역할을 이렇게 했던 걸 저렇게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한 걸 이렇게 하고, 서로 뒤바꿔서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경험할 것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각성하고, 그렇게 경험하게 된 실수가 무엇인지, 내가 사기를 당했거나 피해를 봤으면 실수가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쌓는 거죠. 신뢰를 쌓는 부분들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의식이 달라지면 피해 볼 일도 없고, 뭐 피해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뭔가 피해 본 일이 있어도, 아유, 내가 전에 그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고, 때가 되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신념을 찾고 의식이, 내 에너지가 달라지고, 내 마음에 공간이 생겼을 때, 공간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의식 수업은 살아가는데 나의 리더십, 나의 마음에서 현명하게 볼 수 있는 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직관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상대의 호의 방식이 보내는 신호를 0에 맞추려고 노력하면 다른 잡음을 없애기가 한결 쉽다. 0에 맞추래요. 상대방의 신호를 0에 맞추고 우리는 기벌을 가려낼 대부분 성격적 단서에 의존하지만 그런 단서는 우리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기도 한다. 심리학자들은 반세기에 걸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구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격적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상냥함이라는 특징으로 이것이 피터 오데가 브래드에게 농락당한 이유다. 브래드처럼 상냥한 사람은 되게 협동적이고 예의 바르게 보인다. 브래드처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역하는 특징이 뭐예요? 상냥함이라는 특징으로 이것이 피터 오데가 브래드에게 농락당한 이유가 상냥한다. 지나치게 상냥한 것도 좀 이상하죠. 지나치게 상냥한 것도 의도가 있지 않나. 정말 진짜 친절한 거와 상냥한 거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분이 되어야 돼요. 구분이. 나는 마음이 착한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속 안에 또 다른 게 있는 게 선생님은 딱 보시면서 아시잖아요. 표현만 안 하실 뿐이지. 근데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속 안에 있는 어떤 그 진정한 그 내면에 의식 수업을 하면 내 신념이 없어지면 저 사람의 진정한, 그쵸? 의도 밑에 그 사람의 그 순수한 그 영혼의 그 부분을까지도 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밑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 사람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까지는 그래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의도가. 진짜 의도가, 진정한 의도,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 의도인지, 그냥 상냥한 척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브레드처럼 상냥한 사람은 되게 협동적이고 예의가 바르게 보인다는 거죠. 상냥한 거는 그들은 타인과 조화를 이루려는 생각으로 따뜻하고 친절하며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온다. 따뜻하고 친절하며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온다. 그 따뜻하고 친절한 게 그게 참 안 됐었어요. 근데 내 신념을 자꾸 찾아서 재맥락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에서 친절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면에서 친절함이 나와야 되지, 겉에서 친절한 척하는 거랑 내면에서 나오는 거랑은 다른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반면 상냥하지 않은 사람은 경쟁적이고 비판적이며 강인한 경향이 있다. 근데 그들은 다툼을 좋아하고 신뢰하며 도전적으로 보인다.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게 신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떤 그 근원적인 마음을 떠나서 의식의 세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세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 경향이 있다. 경쟁적이고 상냥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이렇게 경쟁적이고 비판적이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상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이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 믿고 있는 신념을 없애야 나의 의도도 그대로 드러나고, 상대방, 내가 신념이 있을 때는 의도도 사실은 내 의도도 몰라요. 욕망의 의도인데 의도가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맞는 것처럼 보여. 내가 내 의도가. 왜? 내가 믿는 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내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내가 내 의도를 볼 수 있으면 남의 의도로, 타인들의 의도도 그대로 보이는 거죠. 내 것을 세상에 보는 거니까.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신념을 발표함으로 해서 내가 에너지장에서 재맥락이 돼서 없어져야, 응집되는 것들이 없어져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행동이라는 껍데기, 여기 또 나갈게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29분이네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내일 토요일 날 수업이 서울에서 또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12월 6일, 7일 시크릿 있습니다. 11월 11일 날, 곧 11월 10일이니까 다음 달이네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음, 얼마 안 남았는데 입금하고 가실 분들, 네, 먼저
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누가 가실지, 가실 분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또 놓쳐가지고 며칠 안 돼서 가자고 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리미리 좀 가실 분들 좀 챙겨보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명상했습니다. 명상했으니까 너무 좋죠. 네, 끝나고 명상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내일 뵐게요. 내일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시작.